앞으로 모든 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5년간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기재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의 감사 비율이 지난 회계연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 문항이 추가되면 결국 연방정부 지원금 축소로 이어져 뉴욕 시민들이 받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늘 4월 3일 플러싱 머레이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역 보수 공사가 시작됩니다. 올해 아이빌리그 대학 합격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무부가 모든 이민 양식을 변경해 이민 신청자의 심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모든 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5년간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기재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영주권 신청인 이민 비자 신청 양식과 비이민 비자의 모든 신청 양식에서 최근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의 플랫폼과 아이디, 셀폰 등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추가된다고 국무부가 연방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또 최근 여행한 지역, 과거 이민법 위반 여부, 가족 중 테러에 연관된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 등의 기재도 추가됩니다. 이는 이민, 비이민 비자 신청자의 과거 기록을 샅샅이 뒤져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미디어 접속 패스워드까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돼 공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안은 관보 게재 후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승인을 받으면 시행됩니다. 국세청의 감사 비율이 지난 회계연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국세청의 감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2017 회계연도에 160명 중 1명꼴인 약 93만 4천 명의 개인 납세자가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01-2002 회계연도 이후 감사 비율이 가장 낮았다고 IRS가 발표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감사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09-2010 회계연도에는 90명 중 1명이 감사를 받았습니다. IRS의 개인 납세자 감사 비율은 2009-2010 회계연도까지 높아지다가 2009-2010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1.11%로 정점을 찍은 후 6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 지난 회계연도에 0.65%의 감사 비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감사 비율이 이처럼 낮아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2010년 이후 IRS의 감사 인력 3분의 1가량이 감원된 데 따른 인력 부족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0년 이후 개인 소득세 신고 건수는 약 5% 증가했지만 IRS 예산은 8% 감소했었습니다. 한편 감사 비율의 하락은 고소득 납세자에게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가구 소득 20만 달러 미만 납세자의 감사 비율은 전체 감사 비율의 하락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반면 가구 소득 100만 달러 이상 납세자에 대한 감사 비율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업의 법인 소득세 신고에 대한 감사 비율도 2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 문항이 추가되면 뉴욕 시민의 절반가량이 센서스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연방정부 지원금 축소로 이어져 뉴욕 시민들이 받을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민권 여부 문항 추가로 연간 70억 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전체 인구 860만 명 중 무려 320만 명이 해외 출생이며 센서스에 시민권 여부 문항이 추가될 경우 이들 중 상당수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인프라 시설 개보수,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 노인 무료 급식 프로그램, 저소득층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뉴욕 시민의 삶에 연방정부 지원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신분 노출을 우려한 이민자들이 센서스 참여를 꺼려 응답률이 낮을 경우 이 프로그램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자 자녀까지 포함하면 시 인구의 60%가 해외 출생자이며 이 중 46%가 비시민권자이고 50만 명은 불법 체류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시민도 가족이나 친척 중에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마저 센서스에 소극적으로 응할 경우 인구가 심각할 정도로 적게 집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2010년 센서스 당시 참여 독려 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평균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역 정치인들은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이 포함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920만 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는데 지난 2016년에 비해 4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해 기업과 단체 등이 신고한 정보 유출 사고는 1,583건으로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920만 명에 달했다고 주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가장 많이 유출된 정보는 신용카드 번호 등 재정 관련 정보로 전체의 31%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소셜 번호 유출, 그리고 운전면허증 번호 유출이 15%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러 개의 정보를 동시에 유출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출 원인으로는 외부 해킹이 전체의 44%로 가장 많았고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이 23%, 비관계자의 정보 접근에 따른 유출 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검찰의 보고서는 지난해 발생한 에큐팩스와 게임스탑 등 대기업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피해자 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에큐팩스 사태는 전국적으로 1억 4,500만 명, 뉴욕에서만 844만 7,840명의 피해자를 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예방책으로 온라인 계좌의 비밀번호를 숫자와 특수 문자 등이 복합된 강력한 번호로 지정하고 자주 변경할 것과 매월 신용카드와 데빗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며 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에 개인 신상 정보를 게재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는 4월 3일부터 플러싱 머레이힐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역 보수 공사가 시작됩니다. 일부 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주차 공간도 줄어들어 다소 불편이 예상됩니다. 총 86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머레이힐 기차역 보수 공사가 다음 달 3일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7시에서 오후 3시 30분 사이에 진행됩니다. 이 공사 기간 동안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 서비스는 정상 운행되지만 역 주변 일부 구역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통제됩니다. 머레이힐역의 노스이스트 플라자와 사우스웨스트 플라자는 폐쇄되며 노스이스트 플라자 쪽 바튼 애비뉴의 보행자 도로도 통행이 금지됩니다. 동쪽 방향 플랫폼의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기간에는 149 스트릿에서 역으로 진입하는 계단이 임시 폐쇄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사는 각 방향 플랫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새 통신 장비와 화재 경보기 설치, 엘리베이터에 안내 표지판 설치, 엘리베이터 전력 공급을 위한 전자 시스템 설치, 엘리베이터 주변 새로운 LED 조명 설치, 역 곳곳에 보안 카메라 설치, 기본 플랫폼 외벽 새 페인팅 작업 등으로 진행됩니다. 완공 시기는 2019년 봄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아이빌리그 대학 합격률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아이빌리그 대학에 사상 최다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이 가장 치열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아이빌리그 대학 합격률이 10.3%의 코넬 대학을 제외한 7개 학교에서 한 자릿수대의 합격률을 기록하면서 아이빌리그 대 합격률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모든 아이빌리그 대학이 사상 최다 지원자를 나타내면서 그 어느 해보다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우 올해 42,749명이 지원하고 1,962명이 합격해 4.6%의 합격률을 보여 아이빌리그 대학 중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하버드대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합격률을 나타낸 프린스턴 대학은 35,370명 중 1,941명이 합격 통지서를 받아 지난해 6.1%보다 낮은 5.5%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지원자 중 14,200명은 내신이 만점이었습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명문대학인 컬럼비아 대학은 4203명 중 2,214명이 합격해 5.5%가 합격했습니다. 예일대학은 35,306명 중 2,229명이 합격해 6.3%의 합격률을, 브라운대학은 35,438명이 지원해 1,742명이 합격해 7.2%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브라운대의 합격자는 96%가 고교 성적 상위 10%에 드는 우등생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이 8.39%, 다트머스 대학은 8.7%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뉴욕의 또 다른 명문인 코넬대는 아이빌리그 중 가장 많은 5만 1,000명이 지원해 5,288명이 합격해 아이빌리그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대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이 뇌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캘리포니아 담배 규제 프로그램이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담배 규제 프로그램은 중독성이 가장 강한 약물인 니코틴이 뇌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특히 취약하다고 밝히고, 니코틴은 우울증, 광장공포증, 공황장애 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같은 정서적 행동 문제 유발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도 천식, 호흡 감염과 다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 담배만큼 청소년들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1년 뒤 실제 담배를 피우게 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3배나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무선통신업체 AT&T가 신인 영화 제작자들을 위한 필름 어워드를 개최합니다. 제4회 AT&T 필름 어워드는 미국에 거주 중인 18살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부문은 유망 신인 제작자, 소수민족 제작자, 모바일 영화, 360도 영화 동영상, CGI 애니메이션 등 5개 부문이며 총 6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되고, 결선 진출자들에게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 방문과 AT&T 경영진과 유명 영화 감독과 만남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지난해 대상은 애니메이션 딜리버리를 출품한 한인 커스틴 조 씨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 출품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AT&T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정지역 강원도에서 만들어진 우수 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30여 가지 대표 상품들이 전시 판매되고 있는데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이 주최하고 강원무역과 한남체인이 후원하는 2018 횡성군 가공식품 특판전이 시작됐습니다. 청정지역 강원도 횡성군의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특판전은 오늘부터 4월 9일 일요일까지 포트리 한남체인에서 열립니다. 이번 특판전은 횡성군 13개 업체 우수 특산물 총 130가지 상품들이 출품됐습니다. 특히 강원도 특산품으로 감자떡, 다양한 젓갈류, 각종 건강식품 등 강원도의 순수한 자연이 뿜어낸 우수한 제품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뉴욕과 시카고에서 오늘부로 이제 두 군데서 동시에 횡성군의 제품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포 여러분들이 청정 지역에서 가져온 만큼 많이들 찾아오셔가지고 좋은 제품 많이 구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횡성군 가공식품 특판전은 미주 한인시장에 강원도의 우수 상품을 소개해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행사로 올해 특판전은 뉴저지와 시카고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안 대표는 한인사회에 강원도의 신선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강원도 가공식품 상설 코너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단체들이 한인들의 창업과 경영 능력 개발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창업 준비를 위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최근 외국 자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한인타운 상권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사업세를 확장하고 있는 LA 한인타운의 한 치킨집입니다. 개업 초기 연방정부의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으로 업소 홍보에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하는 방법이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스텝을 이런 식으로 해봐라, 트라이를 해봐라.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그게 진행이 되니까 이게 되는 거구나 해서 이제 많은 그 홍보비 면에서도 이제 세이브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됐고, 그래서 이제 SNS라는 그 자체의 어떤 그 홍보 활동이라는 거에 대해 제 눈을 이제 뜨게끔 만들어줬다라고 봐야죠. 연방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창업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보단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와 개업 이후 경영 전략 노하우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LA 한인단체들의 지원 아래 집중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8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엔 상업용 리스 계약 조항, 창업 대출 관련 정보, 연방 텍스, 노동법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이를 통해 한인들의 성공 창업을 이끌고 나아가 LA 한인타운에 밀려들고 있는 타인종 업소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한인타운에 지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인타운에 한인 비즈니스들이 많이 밀려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죠. 그래서 같이 경쟁할 수 있게끔 경쟁력을 좀 더 키워나가는 그러한 힘을 좀 보태고자. 한편 관계자들은 타 커뮤니티에 비해 한인들의 스몰 비즈니스 프로그램 참여도는 저조한 실정이라며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에 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이어 샌디에고 카운티도 캘리포니아주의 피난처 도시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해 발의한 피난처 도시 법안을 반대한다며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지지 여부를 다음 달 17일까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는 17일 회의에서 인구조사 시민권 질문 부활로 인해 캘리포니아주가 연방정부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27일 캘리포니아주 피난처법 탈퇴 조례안을 통과시켜 카운티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국무부는 4월 2일부터 여권 신청 수수료를 현행 $25에서 $35로 $1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인의 경우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현행 $135에서 $145로 인상되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규 신청 수수료는 현행 $105에서 $115로 인상됩니다. 아울러 국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권 카드 신청 수수료 역시 $65로 상향 조정됩니다. 마이클 원코 베이온 학군장은 교내 안전 강화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베이온 학군의 전 학교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3개의 이동형 금속 탐지기와 25개의 핸드 스캐너가 베이온 학군 소재 모든 학교에 설치되며 다음 달 9일까지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를 드나드는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 방문객들은 필수로 금속 탐지기를 거치게 됩니다. 한미 충효회가 한인사회의 효 미풍 양속 확산을 위해 개최하는 제18회 효자, 효부 및 효행 장학생 신청을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시상 부문은 장수상, 효자, 효부상, 장안 부부상, 장안 어버이상, 효행 장학생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비영주권자, 외국인 부모나 외국인 자녀 등도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상식은 5월 12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경로 대잔치와 함께 열립니다. 4월 1일 맨하탄 일대에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부활절 퍼레이드와 보닛 페스티벌이 열리며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에비뉴 47스트리트에서 57스트리트 구간에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퍼레이드를 관람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하철 E 트레인을 타고 오에비뉴 53스트리트 역에서 하차하거나 N이나 R, 4, 5, 6, 7 등의 노선을 이용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56도, 섭씨 영상 13도, 밤 최저 기온은 42도로 섭씨 영상 6도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